2025년 오프시즌은 메이저리그 역사상 가장 극적인 스토브리그 중 하나로 기록될 것입니다. 뉴욕 매츠는 압도적인 자금을 쏟아부으며 후안 소토를 영입해 야구계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았고, LA 다저스 역시 파격적인 투자로 또 다른 슈퍼스타를 영입하며 전 세계의 이목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거대 전력의 잔치 속에서 블레이크 스넬, 코빈 번즈, 맥스 프라이드 같은 특급 투수들도 각자 새로운 둥지를 찾았고, 휴스턴 애스트로스에서는 카일 터커를 트레이드로 내보내는 대담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게다가 일본에서 새롭게 건너온 투수 유망주가 LA로 향하며 2025년은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빅뉴스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역대급으로 화려한 슈퍼스타 이동이 이어지는 동안 의외로 팀 단위의 미세한 전략과 운영 철학을 엿볼 수 있는 몇몇 숨은 영입들이 시야 밖에서 조용히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거대한 파도 뒤편에서 다가올 시즌에 의외의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5가지 언더 더 레이더급 영입을 집중 조명하려 합니다. 뉴욕 매츠나 LA 다저스처럼 언론의 관심이 대거 쏠리는 구단의 초특급 투수, 타자 계약보다는 훨씬 덜 주목받지만 실제로는 전력 밸런스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재능이거나 혹은 전략적 영입인 선수들이죠. 그들은 팀의 퍼즐판에서 마지막 몇 조각을 보완해 전체적인 그림을 완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5위, 이프 아이작 파레데스. 먼저 아이작 파레데스 이야기를 해봅시다. 애스트로스가 카일 터커와 알렉스 브래그먼까지 이르면서 전력이 약화된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작년까지 알투베 브래그먼 터커로 이어지는 강력한 중심축이 사라진 휴스턴이 과연 경쟁력 있는 전력을 재정비할 수 있을까 하는 회의적인 시선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레데스의 영입은 결코 간과할 수 없습니다. 파레데스는 평소 당겨치기에 특화된 타격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템파베이에서 뛰었을 때는 홈구장 특성과 궁합이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시즌 중반 리글리 필드로 무대를 옮긴 뒤 좌측 펜스가 멀다는 단점이 치명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파레데스는 공을 세게 치기보다는 끊임없이 당겨치는 플라이볼로 담장을 넘기는 유형입니다. 그런 그의 강점은 휴스턴 구장에서 극대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휴스턴의 다이킨 파크는 좌측 펜스까지 단 315피트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죠. 타구 속도가 살짝 부족해도 파울라인 안쪽으로만 잘 당겨낸다면 홈런 생산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특히 파레데스는 하드히트 비율이 낮다는 지적이 있지만 휴스턴 구장은 다른 곳보다 운 좋은 홈런을 양산하기 쉬운 편입니다. 게다가 파레데스는 타석에서의 선구안이 탄탄하며 높은 발사각을 유지하는 능력 또한 준수합니다. 2023년 템파베이에서 31홈런을 기록했던 그가 시카고와 템파베이에서 나뉘어 뛰었던 2024년에는 단 19홈런에 그쳤다는 점은 아쉬웠지만 만약 2024년에 휴스턴을 홈으로 삼았다면 적어도 26홈런은 쳤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은 구장 궁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주죠. 애스트로스는 팀이 전반적으로 세대 교체를 준비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물론 카일 터커와 브래그먼의 공백은 큰 타격이지만 파레데스가 당겨치기, 홈런과 안정된 선구안으로 라인업의 활력을 불어넣는다면 결과적으로 약점을 최소화하는 영입이 될 수 있습니다. 그가 2025년 시즌 동안 높은 발사각과 휴스턴 구장의 짧은 좌측 담장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예상을 뛰어넘는 파워를 다시 선보일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4위, 랜달 그리치.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 재계약. 1년 $500만 플러스 2026년 상호 옵션. 만약 빅네임 외야수를 잡지 못한 팀들이 있었다면 랜달 그리치에게 조금 더 높은 연봉을 제시했어도 이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치는 지난 시즌 좌완 투수를 상대로 뛰어난 모습을 보이며 OPS .875라는 인상적인 성적을 남겼습니다. 이는 부분적으로 애리조나가 지명타자를 유연하게 활용하면서 조크 피더슨과의 플래톤으로 그리치의 장점을 극대화했기 때문이죠. 디아몬드백스는 올겨울 코빈 번즈를 영입하는 대형 사건을 터뜨리기도 했지만 크리스티안 워커와 피더슨을 잃으며 타선의 파워가 약화된 상태였습니다. 그리치는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필요한 곳에 필요한 순간에 힘을 실어줄 존재가 될 것입니다. 특히 팀 동료 파빈 스미스와 교대로 출장하여 좌우 조합을 극대화하는 플래툰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1년에 $500만 계약은 그리치가 보여줄 수 있는 장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착한 가격이라는 평가가 나오죠. 그리치는 현 시점에서 슈퍼스타급 존재감은 없을지라도 타 구단 입장에서는
왜 우리도 그 정도 가격이면 데려올 수 있었던 선수를 놓쳤을까? 하고 뒤늦게 아쉬워할 만한 영리한 계약의 대표 사례로 남을지도 모릅니다. 다이아몬드백스는 이미 2023년 리그 최고 득점력을 자랑했고 번즈 영입으로 투수진 역시 보강된 상태이기에 그리칙처럼 빈틈을 정확히 메워줄 선수가 더욱 빛나기 마련입니다. 3위 헤수스 루사르도 말린스에서 필리스로 트레이드. 루사르도 트레이드는 빅네임 사이에서 살짝 묻힌 감이 있지만 사실 필리스 입장에서는 레이스나 다저스 못지않게 수준 높은 로테이션을 구축하려는 야심을 보여주는 거래입니다. 루사르도는 2023년 성적만 놓고 봤을 때 사소한 부상이 없었다면 더 크게 빛났을 것입니다. 이미 2022에서 2023년 200이닝 이상 던진 선발 투수 중에 삼진율 12위라는 스탯이 말해주듯 이 젊은 왼손 투수의 잠재력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2024년에는 등 부상과 팔꿈치 통증이 겹치면서 시즌 초중반부터 고전했지만 재활 과정이 순조롭다면 2025년 초중반 이후부터는 다시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필리스는 이미 상위 로테이션의 에이스급 투수들이 포진해 있고 신예 앤드류 페인터 같은 특급 유망주까지 보유해 투수진 뎁스가 충실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봉 600만 달러대의 로또 이상의 가치를 지닌 루사르도를 영입했다는 점은 분명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합니다. 특히 내셔널리그 동부에서 매츠가 소토를 영입해 공격력을 극대화하고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역시 늘 강력한 전력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필리스는 마운드 경쟁력을 강화해야만 했습니다. 루사르도가 제2위 전성기를 찾는다면 이 트레이드는 필리 팬들에게 역시 우리의 프런트가 눈이 정확했다 라는 찬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겁니다. 로테이션과 불펜이 고르게 강화된다면 필리스는 포스트 시즌에서 우승 후보로 손꼽히는 팀들과 맞서도 결코 뒤처지지 않을 전력을 갖출 것입니다. 2위 글레이버 토레스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와 1년 1.5영역 달러 계약. 글레이버 토레스는 한때 양키스 왕조의 미래를 이끌어갈 슈퍼스타로 평가됐습니다. 그러나 2024년 시즌 부진과 월드시리즈 1차전에서의 수비 실책성 플레이 등으로 FA 시장에서 가치가 많이 떨어졌다는 인상을 주며 원하는 대형 계약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28세의 이루수가 1년 1.5영역 달러의 팀을 옮길 수 있다는 것은 타이거스에게 새로운 기회를 의미합니다. 디트로이트는 지난 몇 시즌간 스펜서 토르켈슨, 라일리 그린 등 젊은 타자들을 키워왔지만 아직 타선 전반의 완성도가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좌타자 비중이 커 강력한 우타 라인업 보강이 절실했죠. 토레스는 수비 실책이나 주루에서의 우를 범하기도 했지만 그가 잠재적으로 갖고 있는 장타력과 리드오프 경험은 충분히 매력적인 카드입니다. 무엇보다 토레스의 장점은 필요할 때 장타를 생산해내는 능력, 그리고 나쁜 볼도 잘 골라내는 선구안입니다. 시즌 초반 부진했던 그는 올스타전 이후 양키스 타선에서 1번 타순에 배치된 뒤 조금씩 부활의 신호를 보냈습니다. 선구안이 살아나고 3포WAR급 내야수로서의 생산성을 점차 회복했죠. 디트로이트는 젊고 좌타자 비중이 큰 라인업에 토레스를 추가함으로써 좌우 밸런스를 맞추고 한층 경쟁력 있는 공격력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만약 토레스가 좋은 성적으로 시즌을 마친다면 팀은 플레이오프 진출 경쟁에서 상당한 힘을 얻게 되고 토레스 본인도 다시 한번 대형 FA 계약을 노릴 수 있어 서로에게 윈윈인 셈입니다. 1위 셰인 비버 클리블랜드 가디언스와 2년 2.6영역 달러 재계약. 마지막으로 2020년 사이영 수상자 셰인 비버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비버는 2024년 시즌 개막 직후 이 경기에서 12이닝 무실점, 무려 20탈삼진을 기록하며 전성기 시절의 비버가 돌아왔다 라는 찬사를 받았죠. 하지만 팔꿈치 부상으로 인해 토미 존 수술을 받으며 시즌을 거의 날렸습니다. FA 대박을 노리던 그에게는 최악의 시나리오였고 가디언스로서도 에이스 없이 2024년을 치러야 했다는 점이 큰 손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비버는 가디언스와 다시 손을 잡았습니다. 2025 시즌 연봉이 1.000만 달러에 불과하고 부상에서 완벽히 회복하지 못하면 2026년 선수 옵션 1.600만 달러를 행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완전히 회복해 에이스급 퍼포먼스를 보인다면 2025 시즌 종료 후 옵트아웃을 행사하여 더 큰 계약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양측 모두에게 리스크와 기회가 공존하는, 그러나 결국 높은 잠재적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계약이 탄생한 것이죠.
클리블랜드는 전통적으로 선발진 육성과 운영에 강점이 있는 구단이지만 지난 시즌 4.40 팀 평균 자책점으로 중하위권에 머문 바 있습니다. 비버가 건강하게 복귀해 예전 기량을 70에서 80%만 회복해도 여전히 가디언스 로테이션에서는 에이스급 역할을 해낼 수 있습니다. 팀 입장에서는 2.600만 달러로 2년간 전 사이영 투수의 재기를 기다려볼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구단들이 베팅한 수백만 달러에 비하면 비교적 가성비가 뛰어납니다. 비버 본인도 아직 30세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이 향후 커리어 제도약의 긍정적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살펴본 5가지 영입은 2025년 메이저리그에서 예상치 못한 반전을 만들어낼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대중의 관심은 초대형 계약과 빅네임 영입에 쏠리지만 시즌이 진행되면서 의외의 히트로 불릴 만한 선수들은 오히려 이런 자리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025년 오프시즌의 수많은 스토리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스포트라이트가 덜했지만 엄청난 가치가 숨어 있을 법한 5가지 영입을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메이저리그는 예측 불가능한 매력을 지닌 무대이기에 우리는 매 시즌 새로운 영웅과 의외의 반전 스토리를 목도하게 됩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